어서 오시게 클쌤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래프는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이차함수 그래프를 처음 배울 때 우리 얘부터 그리잖아. 원점을 원점이 아닌데 원점 모양이 왜 이래? 자신감이 없어졌는데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y는 뭐 x제곱 이런 걸 제일 먼저 그림을 그려보잖아. 그러고 난 뒤에 뭐 하디 얘를 막 움직이지 그걸 평행 이동이라 그러고 그리고 엎어버리지 뭐 이렇게 뭐 그리고 이 폭도 넓은 것도 그려보고 좁은 것도 막 그려보고 옮겨보고 엎어보고 막 다 하잖아. 그렇게 해야지 원하는 위치에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요거 그리는 거였고 이번 시간에는 옮기고 폭 변화시켜보고 막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그래프라는 게 뭐 1 더하기 2는 3이나 식보다는 학생들에게 와닿을 때 약간의 부담이 있긴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복습부터 한번 하고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사인 그래프 그릴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X축, Y축 기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들이 각 4분면마다의 특징이 나와서 1, 4분면, 2, 4분면 이렇게 끊어줘야 돼.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끊어줘야 돼. 왜 2파이까지만 그려요? 이까지가 한 세트니까 나머지는 그 모양이 반복되니까 즉 주기가 2파이니까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1, 4분면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게 반복이 됩니다. 얘가 y는 sin x의 그래프이고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추를 발할 건데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모양이 반복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다시 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까지 갔다가 이게 그 다음부터 또 반복이 되고 있겠지. 이게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이고요. 탄젠트는 좀 특이해요. 얘들하고는 비교 좀 안 돼요. 특이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확 올라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 내려가고 다시 여기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확 올라가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확 내려가고 얘는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반복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이어질 거고 여기도 이렇게 이어질 거고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얘가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의 기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가 0부터 2파이까지 얘 두 개는 주기가 2파이고요. 주기가 2파이고요. 2파이의 모양이 좌우로 반복되고요. 탄젠트의 주기는 얘는 그냥 파이예요. 얘는 파이로 나와요. 되겠나? 그때 뭐 정의역, 치역 뭐 등등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참고로 여기 확대해 보면 어, 여기 확대해 보면은 탄젠트 값이 사인의 값보다는 항상 조금씩 더 크게 나와야 돼. 그게 정상적인 모양이야. 그리고 4분의 파이만큼 가면은 이제 이 값이 1 나오고 이게 겹치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인의 그래프가 약간 그 모양이 이상한 것 같다. 사인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때 겹치는 모양이 나오고 이때 함수값이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러한 특징들을 갖는다는 것까지도 일부는 중3 때 배웠고 이제 일부는 저번 시간에 배웠을 거고 해서 알고 있을 건데 여기서 명칭을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게 뭐있냐면 진폭 이거 진폭이 뭐냐면 높낮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데 이걸 말하는 거야. 진폭.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올라가봐야 1이고 제일 내려와봐야 마이너스 1이잖아. 코사인 마찬가지. 제일 올라가봐야 1이고 제일 내려와봐야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진폭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되는 거야. 이 진폭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야. 되겠지? 지금 이제 변화를 가져와서 어떤 값이 그래프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볼 건데 셋 다 그리면 엄청 복잡하거든. 그래서 사인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쌤이 연필로 하면 잘하는데 아이. 이렇게 이렇게 쌤이 연필로 하면 끝장이지 그냥 분필로 그려도 끝장이지. 근데 컴퓨터 화면이 그리기 제일 어려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이게 아무것도 처리 안 한 그냥 제일 기본적인 y는 사인 x의 그래프야. 근데 첫 번째 뭐 해볼 거냐면 요 사인 x 앞에다가 얼마를 곱해 보려고 그래. 지금 1 곱하기 사인 x인 형태잖아. 여기 앞에다가 2를 곱해 보자. 2 곱하기 사인 x. 그러면 x에 얼마를 넣었을 때 만약에 x 0 넣잖아. 그럼 사인 x 0 나오겠지. x 0 넣잖아. 사인 x 0이지. 2 곱하기 0은 0이지.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원래 각각 똑같은 값이 나와.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넣으면 1 나오잖아. 2분의 파이 넣으면 1 나오잖아. 2분의 파이 때. 그 1인데 1 나오는데 거기다 2배가 됐으니까는 2분의 파이 때 1이 아니라 2가 나오겠지. 한 요쯤 올라간다 생각해보자. 이만큼 1이니까 이만큼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파이 대입하면은 다시 0 나오거든. 0일 때는 뭐 생각할 게 없지. 그냥 곱하기 0이지.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거든. 2분의 3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는데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2분의 3파이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대략 간격 비슷하게 잡으면 한 요쯤 찍히겠지. 그 다음에 2파이는 또 0 나와. 0일 때는 상관이 없어. 그냥 0 나와. 곱하기 얼마 해봐 0이니까. 그래서 이게 앞에 이만큼이 곱해졌더니 이 값이 2배 y축으로 2배 커지다가 1의 2배니까 여기까지 올라가. 아무 때나 선을 긋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이런 값을 알아보잖아. 원래는 이만한 값을 가지는데 거기다가 2배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 2배 이만한 값을 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는 여기 지나야 되는 그래프가 앞에 곱하기 때문에 2배가 되어서 여기를 지난다는 거지. 그래서 다 함수값이 2배 되다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조금 많이 예쁘니까 다시 해볼까? 이렇게. 그 다음에 파이일 때는 어차피 0까지 내려가야 돼. 쭉.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2까지 가야 돼. 쭉. 그 다음에 다시 0까지 쭉. 또 반복. 얘도 이쪽에서 또 반복. 근데 이의 그래프가 좀 되게 상태가 좀 불량하네. 요거 처음에 그랬던 사인 그래프. 얘가 얘보다 빨간색보다 작아야 되겠지 값이.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그러니까 얘는 출렁출렁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이가 생겨버렸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폭이 커졌다. 진폭의 변화가 생긴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전체 앞에 곱하기 얼마 돼버리면 진폭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여기 찍히는 이 절대값 크기만큼 반대로 찍히기 때문에 밑으로 훅 되겠지. 어쨌든 뒤집어지더라도 진폭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범위 사이에 나오겠지. 되겠나? 그래서 곱해진 값은 진폭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y는 사인 여기까지 똑같아. 사인. 근데 이 가격 크기에다가 곱하기 1을 해버리자. 2x 이렇게. 그래서 여기 0 넣으면은 사인 0은 0이거든. x 0 넣으면은 2 곱하기 0은 0이라서 그냥 사인 0이야. 똑같아. 얘도 출발은 0이네. 근데 여기 2분의 파이를 대입하잖아. 근데 여기 2분의 파이 대입하면 2 곱하기 2분의 파이라서 나는 분명히 2분의 파이를 넣었는데 이 계산값은 파이로 나와. 그 사인 파이가 돼버려. 그럼 사인 파이일 때가 얼마냐면 0이야. 근데 얼마를 대입했더니 0이 나오더라고. 나는 2분의 파이만 대입했는데 0 나와. 그래서 2분의 파이일 때 0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 중간에 과정이 없으니까는 한 가운데 있는 4분의 파이를 대입해볼까? 여기 4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얼마 나와?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나오지? 여기다 4분의 파이 대입해. 그러니까는 x가 요 값일 때를 말하는 거야. 요 값일 때 4분의 파이를 넣었어. 그럼 4분의 파이잖아. 약분되면 2분의 파이 나오지? 2분의 파이일 때는 사인 값이 1 나오거든. 근데 나는 4분의 파이를 넣었는데 곱하기 2 때문에 2분의 파이 값이 나와버려. 2분의 파이일 때 값이 1인데 그게 4분의 파이 넣었을 때 나와버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여기에다가 0부터 2파이까지를 대입하면은 한 세트가 완성되거든. 근데 얘는 곱하기 2가 있기 때문에 0부터 파이까지만 대입해도 한 세트인 2파이까지가 나와버려. 0일 때 0이지. 그 다음에 파이 대입하면 2파이 나와버리지. 그래서 EX에다가 0부터 파이까지만 대입을 해버려도 0부터 2파이인 한 주기, 모양 한 사이클이 다 나와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효과가 생긴 거냐면 원래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절반으로 쭉 압축돼 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압축돼 가지고 이렇게 모여지는 형태, 요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파이까지만 와도 한 사이클이 다 그려지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요, 요 모양 반복이지 뭐. 얘가 반복되는 거지. 이렇게 계속 되겠니? 그러면 x 앞에 곱하기 되어 있는 값은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이것은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어? 얘는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전체 앞에 곱해지는 것은 색깔 똑같네. 잠깐만. 얘는요 진폭에 영향을 미치고요. 얘는요 주기에 영향을 미쳐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곱해져 있든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든 원래 2파이까지 넣어야지 한 주기가 끝나는데 절반만 넣어도 한 주기가 끝나버려. 왜? 넣는 값이 각각 다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한 주기인데 절반만 넣어도 끝나버렸네. 그래서 주기가 절반 줄어들어서 파이가 나와버리네. 그지? 원래는 2파이까지 가야지 한 모양이 나오거든. 근데 곱하기가 되어가지고 넣는 값의 2배가 되기 때문에 x의 절반만 넣어도 한 주기가 나온다는 거야. 2파이까지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파이까지만 가더라도 하나의 모양이 다 나와버려. 그래서 주기를 구할 때 x 앞에 곱해지는 값을 나눠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기는 최소한의 양의 값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양수로 표현해야 돼. 그래서 절대값 이렇게 되겠니? 하나만 더 해보자. 왜냐하면 얘가 치역이라든지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sin x에다가 뒤에 더하기 1을 달아버릴 거야. 더하기 1 이항하면 y에다 빼기 1한 거네. y 빼기 1, y에다 1 뺐다고? 그럼 y축으로 1만큼을 평행 이동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x에 얼마를 넣었을 때 원래 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값 전부 다 플러스 돼가지고 찍어야 되거든. 이게 원래 0 넣으면 0 나오는데 플러스 돼가지고 여기 나와야 돼. 2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원래 1 나와야 돼. 근데 플러스 1 하면은 2 나오는 거야. 0 넣으면 플러스 1 해가지고 1 나와야 되고. 그래서 모든 그래프의 값이 다 1만큼씩 위로 다 이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 정상적인 요 그래프, 정상이라기보다 기본이 되는 y는 sin x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데 전체가 다 한 칸 위로 올라가서 그려진다는 것이. 이렇게. 이게 펜 때문에 안 보여. 진짜 연필로 그리고 싶네. 이렇게. 원래 모양이 나와. 근데 전부 다 한 칸 위로 올라가서 나와. 플러스 1이니까 1만큼씩 다 올라가서 나와. 평행 이동한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좀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각 색으로 구별해서 그 색깔, 요거 할 때는 빨간색만 보시고요, 요거 할 때는 보라색만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색깔 구분해서 비교해서 보시고. 본 것만으로는 공부가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자기가 해봐야 돼. 쌤이 이건 이렇게 그려진다 하면 저 따라 그려보고, 뭐 처음에 일치정치 해놓고 그려보고, 또 이거 이렇게 된 다음 또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려보고. 그래야 정말 공부가 잘 돼. 효과가 있어. 그렇게 해야지. 알겠지? 그러면 방금 한 내용을 정리해서 표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정리한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요거거든. 원래 y는 sin x로 끝나는 건데 전체 앞에 얼마를 곱하거나 x에게 얼마를 곱하거나 x에게 얼마를 빼거나 y에게 얼마를 빼거나 요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값들이 그래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요거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우선은 적어 보면은 요 A는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는 진폭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일 위로 올라갈 때, 제일 아래로 내려갈 때 이렇게. 그럼 B는 X에 곱해진 만큼 이게 1이 아니라 B가 되어 있으면 얘는 주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D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뺀 거고 D는 Y에다 D를 뺀 거니까 얘들은 뭐 그냥 그전에 하던 것처럼 늘 하던 것처럼 평행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각각의 삼각함수들의 주기 및 치역 및 최대치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로 한번 그려보자. 표 그리기. 그래서 주어지는 삼각함수가 y는 a 곱하기 sin 안에 들어가는 가격 크기가 bx 플러스 c 그리고 전체 값에 더하기 d가 되어 있다 그러면 주기는 x 앞에 곱해진 요 b에 의해서 결정이 나거든.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요 곱해진 만큼 배가 되기 때문에 그 배만큼 줄여줘야 돼. 근데 주기는 양수값으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값 씌워주세요. 그래서 절대값 b분의 즉 절대값 x 앞에 곱해진 요 수분의 원래 주기 그리고 치역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치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진폭하고 y축 평행이동이거든. y축 평행이동 그지? 진폭이 a 때문에 달라지고 y축 평행이동은 d 때문에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는 가장 작을 때는 절대값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 달아준 거, 가장 클 때는 절대값 씌워준 거. 이게 이제 진폭의 최소와 최대값이야. 근데 전체적으로 다 d만큼을 옮겼기 때문에 다 전체에 다 d를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치역이 요 사이 범위를 갖는다. 그럼 최대값은 이 값이지 뭐. 최소값은 이 값이지 뭐. 그리고 얘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상함수가 a 곱하기 코사인 그리고 x에 얼마 곱해지고 얼마 더하기 빼기 하고 이렇게. 그럼 이 코사인 함수도 주기가 원래 2파이야. 근데 x 앞에 b가 곱해졌으니까는 그 2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눈다는 거지. 그럼 얘랑 똑같은 얘기네. 다음 치역은 주기만 본다 그러면 최소가 절대값 a에다가 마이너스, 최대가 절대값 a. 그런데 모든 점들이 그래프 위에 모든 점들이 d만큼 다 이동했어요. 플러스 d, 플러스 d. 그럼 얘랑 똑같네. 최대값은 이거, 최소값은 요거. 얘랑 똑같네. 얘들은 다 똑같네. 역시 연관이 많은 사이구나.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하나가 a 곱하기 탄젠트 bx 플러스 c 더하기 d.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원래 파이밖에 안 돼. 파이인데 b배가 돼버렸어. 그러면 파이를 양수비로 나누라고. 그래서 절대값 붙여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기는 절대값 b분의 원래 주기 파이 이렇게 b배를 했기 때문에 다시 b로 나눠주는 건데 주기는 양수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붙입니다. 그 다음에 치역은 얘는 아래로 끝없이 위로 끝없이 계속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모양이잖아.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즉 모든 실수가 치역에 해당되고, 그러므로 뭐 가장 큰 값 찾아라 못 찾지, 계속 커지는데. 가장 작은 값 찾아라 못 찾지, 계속 작아지는데.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없다. 찾지를 못한다. 그런 값이 안 나온다. 계속 커지는 상태에 있고 계속 작아지는 상태에 있다. 그거를 이제 그 수학용어로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이 아니야. 뭐 100, 1000만 이런 숫자가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어요 라는 상태를 기호로 표기한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라는 상태를 기호로 표기한 거야. 상태를 표기한 거지. 그러니까 뭐 억이다, 뭐 1조다, 뭐 이런 값이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값이 없다가 되는 거야. 값이 없다. 계속 변하고 있다. 계속 크게 올라가거나 계속 작게 내려가거나. 근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알아주면 좋은 게,
탄젠트는 뭐가 있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있잖아. 점근선의 방정식. 얘를 모르면은 얘 그래프 자체를 못 그려. 점근선의 방정식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거기에 싹 갖다 붙여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점근선의 방정식. 원래가 어떻게 나오냐면 x는 최초의 출발이 2분의 파이지. 2분의 파이부터 출발해서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또는 파이만큼 왼쪽으로 갈 때마다 정선이 나와요. 해서 여기다가 정수 파이만큼을 더해줘가지고 이게 1이면은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2면은 또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두 번, 3이면은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세 번,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파이만큼 한 번, 마이너스 2면은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파이만큼 두 번. 이렇게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x는 누구냐면은 일단 한번 식을 다시 써야 되겠네. y는 원래 탄젠트 x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 x가 누구냐면은 이 x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를 보지 말고 그 문자의 역할을 보라 그랬지. 역할이란 의미. 여기 들어간 게 뭔데? 탄젠트에 대입된 각의 크기. 각의 크기. 근데 기본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요 식에서 보다 정확한 그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식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야 돼. 뭐가 차이가 나냐면 x축 평행이동이 여기는 마씨만큼이라는 게 보여.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이지. 왜? 아직 b로 안 묶어냈거든. 그래서 이 식을 이런 형태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b로 묶어내고 x 다음에 분배했을 때 c가 나와야 돼. 그러면 넣을 때는 b로 나눠주면 되겠지. b분의 c. 그래서 분배하면 다시 c가 되겠지. 그리고 전체 값에 더하기 d 이렇게 되는 모양이거든. 그럼 아까 얘가 가게 크기라 그랬는데 우리 x에다가 가게 크기를 대입하면은 이게 x가 그냥 대입되는 게 아니라 b배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야. b배에 대해서 곱하기 b배가 돼가지고 얘는 뭔데? 얘는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잖아.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 근데 그래프 전체가 평행이동하기 때문에 이게 정선의 그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아무 영향을 안 미치지. 그래프 전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역시나 n파이만큼을 주기로 해서 이제 출발점이 어디냐만 달라지는 거야. 아 이거 그 수없이 그냥 설명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네. 일단 원리를 알려드릴 테니까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실제 수가 있는 그런 탄젠트 함수에다 적용을 한번 해봐. 원리는 뭐냐면 아까 이 역할을 말했잖아. 지금 이게 뭐냐면 이만큼의 크기를 이 탄젠트 함수에다가 적용을 시킬게요 이 말이거든. 근데 지금은 요 모양은 이만큼의 크기를 이 탄젠트 함수에 적용을 시킬게요 된 거잖아. 얘가 그럼 얘가 원래 어떤 역할이다? 얘가 원래 x의 역할, 얘의 역할이다. 되겠니? 그래서 원래 정선의 방정식이 탄젠트에 대입되는 각의 크기는 하고 한다면 n파이만큼의 차이에다가 n이 0일 때 오른쪽에 제일 첫 번째 출발선이 2분의 파이입니다. 요거였거든. 근데 지금 얘가 뭘로 변했냐면 얘로 변한 거야. bx 플러스 c로. 그래서 얘가 bx 플러스 c로 변했을 때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지. 얘가 변해보자. bx 플러스 c일 때예요. bx 플러스 c일 때요. 요 하나 전체 값이 요 x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서 얘가 들어간 거야. 근데 우리는 정근선의 방정식이라서 얘들은 다 이렇게 x축과 수직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라서 x는 하고 그래프의 상태를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x에 관해서 풀어야 돼. x가 있는 bx를 남겨. 그러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있을 거고 c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c. 다음에 x는 하기 때문에 양변을 b로 나누면 b분의 n파이 플러스 다 b로 나누면 2b분의 파이에다가 빼기 b분의 c 되겠지. 물론 n은 정수인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n이 정수이기 때문에 0 대입하면은 얘는 소거되거든. 즉 제일 y축에서 오른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정어선은 요만큼이야. 요만큼 2분의 b분의 2b분의 파이 빼기 b분의 c라는 그 값이 요렇게 있으면은 y축보다 오른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정근선의 요 값
그리고 걔가 얼마마다 반복되는데 n이 1대 되면은 플러스 b분의 파이 되겠지? 이 b분의 파이만큼 더해지면 또 나온대. 또 n이 2 돼버리면은 또 b분의 파이만큼 또 나온대 해서 얘가 b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정근선이 반복돼요. 이쪽으로 b분의 파이만큼 반복돼요. b분의 파이만큼 반복돼요. 얘가 정수면은 파이가 지날 때마다 반복돼요. 얘는 b분의 파이가 지날 때마다 반복돼요. 누가? 정근선이 반복해서 나타나져요. 되겠니? 숫자 없이 그냥 불라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x라는 값 대신에 이 x 역할을 이 대입된 각 크기 전체가 다 담당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서 원래 x가 들어갔던 자리에 새롭게 들어온 얘들을 싹 집어넣어주면은 정리된 요식이 정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기본 원리는 이런 거지 뭐. 근데 숫자 넣고 실제 숫자가 대입된 문제들 풀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을 해봐야 돼. 혹시나 좀 예시가 부족해서 잘 안되면은 또 담당 쌤들한테 여쭤보고 이렇게 하면 또 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그래프의 모양을 한 번만 다뤄보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절대값이 있을 때 한번 그려보자. 모든 내용이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배우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전 단계의 내용들을 충분히 익혔다면은 지금 하는 내용이 좀 쉽게 와닿아. 근데 지금 이걸 할 건데 얘한테 필요한 그전 내용이 부실하면은 그만큼 지금 하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 얘도 마찬가지거든.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그래프가 어떻게 그런지를 알면은 그냥 우리 주어진 그 삼각함수 그래프 가지고 혹 그리면 돼. 끝나. 그냥 한번 예시 들면 끝나는 문제야. 근데 이게 이 학생들이다 보니까는 우리는 알려줬는데 우리는 100% 설명해줬는데 학생들은 그걸 100% 안 가져간단 말이지.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그래프의 특징 또는 그리는 방법을 한번 정리하고 그거를 여기 상하함수 그래프에 대입을 시키는 그렇게 방법을 취해서 순서를 가져갈게요. 일단은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지를 포괄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어. 그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래. 뭐 사실은 이게 1차 함수임을 알 수 있지만은 그냥 예시를 든 겁니다. 어떤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어떤 그래프가 나와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 그때 절대값이 어떻게 붙어 있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우변 전체가 절대값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x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y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마지막은 x, y 둘 다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보자. 처음에 전체가 다 절대값 안에 쏙 들어가 있어. 물론 얘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이 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니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그래서 빨리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원리가 아니라 방법을. 자, x 같은 값 넣었어. 그럼 fx라는 어떤 함수값이 나오겠지. 나온 값이 양수일 경우에는 절대값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언제가 양수일 경우인데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니까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양수지 뭐. 양수는 지금에 있는 절대값과 아무 연관이 없다. 그래서 그래프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모양 그대로 그려진다. 근데 문제는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 크기만큼의 값이 양의 쪽으로 나와줘야 돼. 즉 뭐 이만큼의 값을 넣었는데 여기 음수 이만큼의 값을 가졌어. 그러면 얘랑 크기 똑같이 해서 양의 쪽으로 값이 찍혀야 돼. 그럼 여기 있는 게 1로 오고 여기 있는 게 1로 오고 여기 있는 게 1로 오다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의 그래프가 다 위쪽으로 올라간단 말이네. 즉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단 말이네.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얘는 음수의 함수값을 가지는 이 부분 x축 아랫부분을 양의 쪽으로 위쪽으로 접어 올렸다.
여기 있는 부분을 접어 올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접어 올렸다. 이렇게. 두 번째는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그럼 언제 이 절대값이 없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까? x가 얼마일 때? 양수일 때. x 양수 대입하면 절대값 있는 거랑 뭐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언젠데? 어딘데? y축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서 이만큼이 x값에 양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 없는 그래프랑 있는 그래프랑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쪽은 이 모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보자. 여기 음수를 대입해. 만약에 여기 1을 대입했으면은 그 값이 얼마큼이 나오냐면 이만큼이 나오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마이너스 1 때 뭐 x 마이너스 1 때 요즘 되겠지. 요즘 되는데 사실은 절대값이 없으면은 좀 더 계산돼가지고 얼마 값이 나올 텐데, 즉 이유의 값이 나올 텐데, 절대값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 1 넣었는데 사실은 1 넣은 것과 같은 값이 나오거든. 아까 1 넣으면 얼마 나온다고? 0이 나온대. 그래서 1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도 0이 나오더래. 이해가 될까? 2분의 1을 넣으면은 2분의 1 대입하면은 이런 함수값을 가져. 이만큼의 함수값. 점이 여기 있으니까. 그지?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은 원래는 이렇게 이 값이 나와야 돼. 그런데 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는데 절대값 때문에 통째로 계산하면, 즉 통째로 계산한다는 말이 이렇게 계산하면 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는데 2분의 1을 넣었을 때 값이 나와버린다는 거지. 2분의 1을 넣었을 때 이 값이 나왔거든.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도 이 값이 나와야 돼. 그럼 점이 여기 찍힌다는 거지. 그래서 다 무엇과 연관이 있냐? 내가 음수를 아무리 넣더라도 그만큼 같은 절대값까지는 양수를 넣었을 때 값과 똑같은 값이 나온다. 즉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찍히고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찍히고 여기 있는 그래프가 어느 축 대칭? 그렇지. y축 대칭되어 그림이 그려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에만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얘 그래프가 원래 절대값 기호와 상관이 없는 쪽의 모양이 y축 대칭되어져 그려진다. 그 다음에 y에만 절대값이 있어. 내가 그러면 언제 이 y의 절대값이 없는 경우랑 똑같지? 당연히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겠지. 그게 어딘데? x축보다 위쪽에. 그러면 얘들은 아이고 똑바로 지각 못하네. 얘들은 여기 절대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다고. 얘들은.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음수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봐봐. x에 뭐 1을 넣었어. 그러면 1 넣으면은 함수값이 0 나오네. 그럼 1,0이네. 이건 0이라서 절대값과 상관이 없겠네. 2분의 1 하자. 2분의 1. 2분의 1을 대입했어. 그럼 원래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와. 그지? 2분의 1 대입하면은 이 전체 값이 2분의 1로 나와. 근데 이 y 값이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해버려도 성립하지 않니? 원래 이게 2분의 1 나와야 2분의 1 대입하면 전체 값이 2분의 1 나온다 그랬거든. 근데 y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줘버려도 이게 서로 같다 성립하는 거잖아. 맞나? 그래서 나는 2분의 1을 대입했는데 y가 원래 이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값을 가져도 성립한다 그러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해도 이 값을 해도 성립한다 그러네. 나는 이 값을 넣었는데 y가 이 크기만큼 이렇게 음수를 가져가도 절대값을 씌워져 가지고 이 값이 되니까 성립한다 그러네. 나는 0을 넣었는데 그때 y가 1 나와야 되는데 y가 마이너스 1인 상태가 돼버려도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절대값 때문에 1 되기 때문에 는 fx가 성립한다 그러네. 즉 여기 있는 값들이 다 x축 대칭돼가지고 뻥뻥뻥 찍힌단 말이지. 그래서 그래프가 x축 대칭인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야. 되겠나? 그래서 절대값이 없어도 똑같은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번에는 x축 대칭되는 거라고. 대칭이도 한다는 말이지. 그래 봤더니 아하, 조금 이제 그 감이 오지. x의 절대값이 있으면 y축 대칭, y의 절대값이 있으면 x축 대칭. 그럼 얘는 x, y 둘 다 있네. 그럼 x, y 쭉 한 번씩 대칭이 되겠네. 그럼 무슨 대칭? 당연히 원점 대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점 대칭.
근데 기준이 누가? x, y 둘 다 절대값이니까는 둘 다 절대값이 없어도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 그럼 x도 0보다 크나 같은 값, y도 0보다 크나 같은 값. 그때는 절대값 기호를 하나하나 똑같잖아. 그게 어디 있는데? 여기 있네. 1사분면 위의 그래프. 그래서 1사분면의 그래프가 x축 한 번, y축 한 번, 원점 대칭 한 번, 다 대칭 이동 되는 거야. 즉, x축부터 만약에 대칭 이동을 하잖아. 그럼 그래프 이렇게 한번 나와지겠지.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게 y축이 한번 대칭 이동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y축 대칭 이동 돼버리면 이렇게가 또 더 그려져. 추가로 더 그려져. 또는 이 그래프가 x의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y축 대칭으로 한번 그려져. 얘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얘가 한번 그려질 수 있어. 이렇게 됐나? 그럼 이런 상태인데 또 얘 때문에 나와지는 그래프가, 즉 x축보다 위에 있는 양수 쪽의 그래프가 x축 대칭으로, y의 절대값이면 x축 대칭으로 그래프가 또 그려진대. 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양수의 값의 그래프가. 그래서 또 아이고 떨어졌다 야.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또 그 아래쪽으로 한번 더 그려진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값 기호가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절대값 기호 있을 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하함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까먹고 하려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배우는 내용이 어렵지 않더라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다른 단어는 다 마찬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럼 적용을 시켜보자. 이게 원래 기본 그래프 y는 sin x의 그래프야. 근데 뭐 해볼 거냐면 우변 전체의 절대값, 즉 y는 절대값 해놓고 sin x 이렇게 우변 전체의 절대값. 그럼 아까 배웠듯이 우변 전체 절대값 씌워버리면은 이 값 자체가, 이게 함수값인데 음수로는 나올 수가 없다고. 양수일 때는 절대값 하나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음수는 나올 수가 없다고. 해서 음수가 나오는 만큼의 크기가 양수화되어 나온다고. 그래서 음수 쪽으로 뻗어나가는 쪽을 x축 기준에서 접어 올려라 그랬거든. 그러면 양수 쪽 얘들은 상관이 없어. 음수로 나온 걸 뭐 하라고? 위로 접어 올리라고. 얘는 똑같이 그려져요. 얘 그려지고 얘 똑같아요. 근데 얘가 그 크기만큼 양수화되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위로 접어 올리면 이렇게, 얘도 위로 접어 올리면 이렇게. 그러면 예상하건대 다 양수로 이렇게 나오겠네. 얘도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변 전체가 절대값에 있는 sin x의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을 알아보면은 뭐 x에 대입하지 않는 값은 없었어. 그 여전히 실수 전체 집합이다. 모든 실수. 그런데 치역에는 변화가 있지. 0보다 작은 쪽 음수 쪽은 나올 수가 없지. 다 0 이상으로, 1 이하로. 그래서 치역의 범위가 y 값이 나오는데 이 y의 범위는 0 이상이고 1 이하로 나와요. 되겠나? 그럼 주기도 변화가 있지. 원래 0부터 2파이까지가 하나의 세트였는데 그냥 파이까지 모양이 반복되고 있지. 파이까지가. 주기도 파이로 변해버렸고요. 그 어느 쪽 대칭인데 얘는 요렇게고 왼쪽으로도 똑같은 게 요렇게라서 결국에는 그래프가 y축 대칭인 그래프가 돼버린 거네. 즉 y축 기준으로 반 접어버리면 요쪽 잉크와 요쪽 잉크가 똑같이 겹친다. 그 다음에 얘도 해봅시다. y는 sin x에만 절대값 들어가 있는 경우, x에만, 얘도 우리 배웠거든. x에만 절대값 들어가 있는 경우, 요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겠지.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절대값이 없는 경우랑 똑같냐면 x가 얼마일 때, 0보다 크나 같을 때 해서 이쪽의 그래프가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상황이었고, 근데 음수값을 넣어봤더니 그에 해당하는 크기만큼의 양수값을 넣었을 때랑 같은 함수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시켜 나온 모양이 따라 나오더라 를 아까 알아봤거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x축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y축 대칭되어 나오더라. 그럼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왼쪽이 별로 없으니까는 왼쪽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좀 작게 축소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이제 이런 상태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반복되거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절대값이 없어도 똑같은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이 부분이 y축 대칭되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되겠지? 그래서 요 전체 모양과 요 전체 모양은 요 y축 기준으로 해서 서로가 대칭인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은 역시나 뭐 x값에 대입해보지 않는 값은 없어. 전부 다 대입을 해보잖아.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 그다음 치역은 최대로 올라가면 1까지 올라가고 최대 내려오면 마이너스 1까지 오고, 똑같이 원래 기본 그래프랑 치역은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나 같은 값을 가지고 1보다는 작은 값을 가져요. 작거나 같은 값을 가져요. 그다음에 주기, 얘는 그래프 이렇게 있잖아. 요래 이렇게 있잖아. 그럼 뭐 어디를 끊을 거야? 한 세트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끊을까? 그럼 이게 이렇게가 여기서 반복돼 안 반복이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어디 반복돼? 반복되는 모양이 안 나와. 그래서 어디를 끊어도 똑같은 모양이 반복된다라고 구간을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주기라는 개념이 없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주기는 없습니다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프 전체는 방금 본 것처럼 y축 대칭인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얘도 똑같은 거네. 달라지는 것은 치역이 원래 그래프가 같기 때문에 얘랑 다른 거고, 주기가 아예 없는 그래프이다. 이런 차이 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만큼의 딱 사이즈가 A4랑 같은 사이즈거든. A4 가로로 놨을 때. 아, 밑에 뭐 여백이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여백이 없네. 여백 다 써버렸네. 뭐 그림 그릴 자리도 안 남아있는데 하지 말까? 하지만 얘는 컴퓨터라는 거, 그게 장점이 있지. 자, 사이즈 변환해서 얘 지워버리면 돼. 얘 컴퓨터야. 뭐 연필로 그린 거 아니야. 지워버리면 돼. 지울 거야. 지우고 나서 보자. 편리하다, 그지?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 옛날에 이런 판서 프로그램이 없을 때 나 포토샵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했었거든. 그때도 이제 이 컴퓨터 태블릿에다 그림을 그리고 TV 화면에다 크게 모니터 띄워가지고 그 강의실에서 보여줬었는데, 그때는 포토샵을 했었어. 근데 포토샵 프로그램 되게 무거워. 돌리면 이제 좀 구동이 엄청 부드럽지가 않아. 프로그램 자체가 좀 무거운 프로그램이잖아. 근데 지금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나와가지고 엄청 편해졌어. 자, 이번에 코사인 X 기본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뭐 해볼 것 같아? 똑같이 진행하자. 이 사인이었는데 코사인으로 변하면 되겠지? 코사인 X, 즉 Y는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전체가 양수값으로 나오는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수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음수일 때 x축 기준으로 접어 올리세요. 요 이대로 떨어지는 이 부분을 x축 기준으로 접어 올리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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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아, 역시나 사인과 아주 유사한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알아봤더니 정의역은요 실수 전체 다 대입한다. 치역은요 0부터 1까지 나온다. 똑같고, 주기는요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반복, 이 모양이 또 반복, 또 반복, 여기도 이렇게 반복, 이 날개 같은 이 모양이 다 반복되고 있더라.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이거 하나만 그리면 나머지는 반복이다. 역시 주기는 파이. 다음에 그래프 전체 모양은요 오른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왼쪽으로도 그래프 이렇게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왼쪽으로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전체적으로 Y축 대칭해서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얘를 기준으로 접어버리면 양쪽 잉크가 서로 겹칩니다. 오케이? 그래서 Y축에 대하여 대칭인 모양이다 까지도 다 똑같네. 와, 역시나 사인 코사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 같아. 그 다음에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그러면 얘가 사인이 아니라 얘가 코사인이 되면 되겠지.
코사인 절대값 x 이 경우에 언제 절대값이 없는 경우랑 똑같은데 x가 양수일 경우에 그럼 양수일 때 그래프가 코사인은 요렇게 나오거든. 그럼 요건 똑같이 나오는데 그 나머지 어떻게 알아?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해서 그려버려라. 이거 그려버려라. 되겠나? 그러면 상황이 어라?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요거를 y축 대칭해서 그리라고?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은 오른쪽 그래프가 원래 코사인이 가지고 있던 그래프 모양 그대로 나와야 돼. 이건 아까 상황이야. 알겠지? 그래서 원래 코사인 모양 그대로 나와야 돼. 이렇게. 이게 반복되는 모양. 이 그림이 여기서 반복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나? 그래서 두 번째, 요 코사인에서 x에만 절대값이 있는 이 그림은 x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기 때문에 양수 쪽에서는 원래 그림 그대로 나타난다. 그리고 x에만 절대값이라서 이 그림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정역은 똑같이 실수 전체, 치역은 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다 나타나네. 그 다음에 주기는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0, 1, 0, 1. 또 1 됐네. 1부터 1 됐네. 요렇게가 한 세트인데 이게 반복되고 있네. 좌우로. 즉 원래 주기인 얼마와 똑같다? 얘는 2파이와 똑같다. 원래 주기인 2파이와. 그리고 전체 그림이 y축 기준에서 좌우가 대칭이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사인 때의 특징과 달라지는 점은 요 주기가 달라지는 요런 특징이 있겠네. 되겠나요? 마지막 그래프 탄젠트 x. 자, 여기가 기본 탄젠트 그래프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부터 해볼 거냐면 y는 탄젠트 x가 있는데 우변 전체 절대값. 그래서 언제 똑같은데요? 이제 이건 알겠지. 함수값이 양수로 나오는 부분은 똑같아요. 어느 부분?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양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아요. 나머지 어떻게 할 건데요? 음수로 떨어진 부분들을 위로 꺾고 올리세요. 꺾고 올리면 요렇게, 얘를 꺾고 올리면 요렇게, 얘를 꺾고 올리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즉, 이 포물선 같은 모양, 이 모양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 다만 이 2분의 3파이 요 축과 x는 2분의 파이 요런 축에는 그래프가 만나지는 않는다. 되겠나? 그럼 얘는 코사인 x, 탄젠트 x. 지금은 정근선의 변화는 없지. 원래도 정근선이 얘들이었는데 얘들이 변하진 않았지. 그래서 정근선의 값은 대입을 못 시키기 때문에 걔는 정의역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정근선과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n은 정수. 다 적어야 되나? 그냥 말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n은 정수. 얘를 제외한 얘가 아닌 나머지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즉 정근선을 대입해봐야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걔는 정의역으로 못 넣어 값을. 그 다음에 치역은 이번에 음수 쪽에 값이 안 나오지. 0부터 그 위로만 나오지. 치역은 이게 아이고 얘만 지우면 되는데 근데 순서가 거꾸로네. y가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다시 씁시다. 치역 y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만 나타나더라. 반복 주기는 여기서 시작하면 위로 한번, 그 다음에 아래로 한번. 근데 또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이네.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이 한 세트구나. 그럼 반복,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반복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파이네. 주기는 파이가 되겠고.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뭐 요 자체가 바로 대칭된 게 보이지. 얘는 y축 대칭인 그래프이다. 바로 나타나는 거고. 자, 오늘의 제일 마지막 그래프 탄젠트 절대값 x. 얘는 언제 절대값 하나하나 똑같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기호를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래서 y축 기준에서 이쪽은 그래프가 원래 나오는 그래프와 똑같이 나와야 돼.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가 이게 변함이 없어 이쪽은. 그런데 x의 절대값이니까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 이 그래프를 y축 대칭으로 그림을 그려라. 그럼 요거를 y축 대칭하니까 요렇게 그려질 거고 이쪽에 왼쪽이 좀 안 나오니까 어, 좁혀가지고 작게 해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원래 양수 파트 이 그래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만큼을 y축 기준으로 해서 대칭해서 한 번 더 그리세요. 그럼 얘 대칭하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거든. 얘 대칭하면은 이건 아래쪽에 있잖아. 그래서 이게 가운데서부터 한 칸, 두 칸, 이 출발점이네. 그럼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출발점. 그게 안쪽으로 모여드는 요 모양.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출발점 여기서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모양. 그때 위로. 되겠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알아보자. 여기도 지우고 탄젠트의 경우에 정의역은요.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에 정근선을 옮긴다거나 바꾼다거나 한 적 없잖아. 정근선은 그대로 여시나 있잖아. 그지? 그대로 있잖아. 똑같아.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똑같아. 그 다음에 치역은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즉 실수 전체의 집합이네.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주기는요. 이게 반복되나 하고 봤더니 하여간 전체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건 이거 한 개밖에 없어. 반복되는 모양이 안 나와. 얘는 주기가 없어. 반복되는 모양이 어떤 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기가 안 나타납니다. 다음에 전체 그래프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네.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정의역, 치역, 주기, 대칭성이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이해됨둥?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 자체를 잘 모른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변화를 가져올 건데 이런 변화를 잘 알 수가 없지. 그래서 기본 그래프 모양이 익숙해졌을 때 그 다음에 변화를 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를 통해서 각각의 역할과 그 영향을 어디에 미치는가 그런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응용해서 절대값을 붙였을 때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다 해서 사인 1대 코사인일 때 탄젠트 일 때도 다 알아본 거지. 좀 강의 시간 좀 길어졌는데 이 그래프를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그냥 그 근본 내용만 빡빡 설명하고 넘어가 버리면 애들이 쌤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막 이래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 부분 있으면은 다시 돌려보고 하면서 그게 또 인터넷 강의의 장점 아닌가? 돌려보고 하면서 이해를 조금 더 하고 그려보고 좀 더 하고 그려보고 이걸 반복해 봐야 돼. 그래야 좀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고 이렇게 하고 알고 넘어가야 또 다음 내용을 할 수 있다고. 조금씩 모르게 남겨두면은 처음에야 모르는 게 조금이지만 그게 쌓여버리면 모르는 게 엄청 많아지는 거야. 그 전 내용 엄청 많이 모르는데 그 다음 내용을 하려니까 힘들지. 그러니까는 미적분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님에도 그까지 가는 그 전 과정에서 빈 게 많으니까 모르는 게 많이 쌓여 있으니까는 그때 힘들다 하는 거지. 이 그래프 쉬워. 근데 얘를 그리기 위한 전 단계가 안 되니까 그래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물론 잘 그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알겠죠? 열심히 자기가 하는 만큼 되는 거니까 열심히 스스로 많이 해 보시고 익숙해진 상태에서 또 다음 단원 넘어갑시다. 수고했습니다.